오늘의 질문은 공무원 지원 동기 및 포부, 그 다음에 직렬 지원 동기, 직렬이 일행직일 때는 사실 따로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직렬이 이제 특정한 어떤 직렬일 경우, 뭐 교행직이나 사복직이라든가, 이럴 때는 직렬 지원 동기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또 서울일 때라든가 이럴 때는 굳이 좀 물어보지 않을 때도 있는데, 지방일 경우에는 지역 지원 동기도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직인 경우, 그리고, 서울시보다는 다른 지방일 경우, 그럴 때는 지역 지원 동기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 지원 동기에 맞는 그 지역에서의 포부도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일반적으로 성격에 대한 것도 조금 준비를 해보자고 했는데요. 자, 자신의 장단점 및 역경 극복 사례. 그리고 사회 경험을 했다면 사회 경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보자고 했어요. 자, 그래서 미리 1차 답변을 받았고요. 자, 그래서 1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머님의 어떤 도우미 일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보셨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본인이 직접 공공기관에 가보고 공무원 지원 동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쓰신 분들 많아요, 지금. 10분 정도 됩니다. 자, 그럴 때 다 모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래서 그 주민센터나 아니면 뭐 구청이나 이런 데 가보았다. 가보아서 거기에서 일하는 이제 공무원 분들을 보고 그분들에게 감명을 받아서 그래서 공무원의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에 그 주민센터에서 이제 주민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공무원분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걸 보고 동기부여가 된 이런 스토리도 나오는데 근데 그 고마움을 늘 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도 내 공을 알아줄 거야 라든가 사람들이 그럼 내가 공무원이 되면 나한테 도와서 막 고마워 해주겠지? 라는 일종의 기대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부분도 역시 그냥 그분들의 모습 자체. 그래서 그분들의 공무원분들의 모습 자체 감명받았다 정도로 갈무리를 하는 것이 근데 주민들이 막 고맙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동기부여됐다는 건 조금 별로 득이 되지 않는 표현이다. 음료수를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꼬이기 시작해요.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거 막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공무원들. 근데 내가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막 고마워가지고 막 음료수 사다 주고 이런 거 보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그거 받는 거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막 얘기가 막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를 낳고 일을 하면서 현실적 어려움으로 그만두는 동기들을 보고 아이의 공무원 시험을 보았다. 그러면 이게 또 이면에 나는 이제 아이를 낳거나 결혼을 해도 안정적으로 이제 다니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그 말이 진실이죠. 우리 대부분의 진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그닥 면접관들이 좋아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난 육아휴직도 쓰고 싶고 뭐 예를 들어 나는 내 애도 좀 안전하게 키우고 싶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 개인적 동기가 공무원 이 지원 동기가 되는 건 그렇게 득점이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공무원 지원 동기와 포부. 자,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역시나 이제 이 공무원에 대한 직무를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행정 업무로 인해 누군가 혜택을 받게 될 거라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문서 업무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예측해야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왜 여름에 길거리 가다 보면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데 차양막 햇빛 차양막 알죠? 그 우산같이 크게 생긴 거 있죠? 파라솔 같은 거. 그거 펴고 접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펴고 접는 거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제가 공무원이 돼서 일을 할 때 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걸로 누군가 이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은 자기가 문서 업무만 한다고 생각하나 보지? 라고 면접관들이 바로 생각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얘기도 나와요. 업무 외의 현장에서도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업무 외의 현장. 업무 외의 현장이라는 게 뭐죠? 내가 만약에 현장에 나가도 그게 업무일 때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지? 그럼 업무 외의 현장이라는 건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공적인 마인드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 여러분 공무원으로서는 업무 시간 내 공무원으로서 공적인 마인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업무 시간 외에 사적 관계에서 공무원으로서 도움을 준다는 건 청탁을 받아줄 수도 있다는 걸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이니까 뭐 예를 들어 누가 물어보면 안내를 해줄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들의 일을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면 그거는 지인에 대한 청탁을 받아주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문화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게 강하게 느껴져요. 물론 여러 가지 일 중 하나에 초점을 잡아서 예를 드는 건 좋아요. 근데 이렇게만 말을 하면 포부를 얘기할 때 경계하셔야 될 게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걸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막 지역 지원 동기도 그리고 또 그중에 포부도 다 문화에 꽂혀 있으면 이 사람이 다른 부서에 가면 되게 재미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부서에서만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있구나.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지원 동기에는 이럴 때에는 문화 행사 말고 다른 지역 서비스나 정책도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약간 이게 서울이어도 서울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내는 건 옳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생각이 아니었더라도 이 문장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정부청사 중에서 서울에서 하고 싶어서. 그러면 정부청사가 세종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어디에도 있는데 어딜 가나 열심히 일할 사람이 공무원의 자세잖아요. 근데 네. 뭔가 정부청사 중에 서울청사가 탑인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이면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들려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목표에서 목표가 직급이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겠다 이런 목표 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승진도 이런 승진의 종류를 하고 싶다 빼세요. 네. 이게 지역 지원 동기와 포부에서 어떤 직급까지 가고 싶다, 어떤 류의 승진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은 다 면접관들이 좋게 보는 소양은 아니에요. 묵묵히 일하다가 뭐 상승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떤 일의 소신을 가지고 내가 이런 업무를 봐서 국민들한테 어떤 이득을 줄까만 초점을 두셔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 쓰시는 건 옳지 않아요. 감점이에요. 위험 답변입니다. 네. 네. 자, 그다음 이게 친구로부터 동기 얻는 거 앞에서부터 보셨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거 첫 문장으로 친구가 공무원이어서 이거는 좀 뭐 추가적인 사유는 될 수 있겠으나 그게 솔직한 동기여도 그거는 좀 뒤로 배치하는 게 어떻겠어요? 네네네. 그쵸? 그래서 이 직업에 관심이 있던 차에 이렇게 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이러이러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관심을 갖던 차에 또 친구가 먼저 공무원이 돼서 그 친구에게 진짜 실질적인 공무원의 생활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그래서 내 꿈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친구가 공무원이어서 해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맞물려서 밑에 지역 지원 동기에도 이게 수원시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하면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 시간이 짧아지니까 에 대해서 이 뒤에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좋아요. 컨디션이 좋으면 업무 효율도 높으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좋아요. 근데 거기서 그 뒤에 보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좋을 것 같다라고 썼어요. 요 말은 빼는 게 어때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결혼하고 육아할 때 공무원이 아니면 복지관 다니기 힘들더라 요 말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질을 유지하기 좋겠다. 주거지가 여기라서 출퇴근 시간이 짧을 것 같고 이 얘기는 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희생정신이나 봉사정신보다는 나의 이득을 좀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빼는 게 어떻겠어요. 네. 지역 지원 동기에서 이제 서울이 사실은 다 공개된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이디어라기가 어렵습니다. 막 다른 얘기 다 나오고요. 예, 그래서 다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를 여러 면접관들 계속 듣겠죠.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조금 더 깊게 파고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이 뭔지 아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금방 여기다가 이 청년 정책 언급하셨는데 청년 정책이 진짜 왜 어떤 취지로 정해졌고 이게 대상자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뭐 혹은 아니면 뭐 저소득계층에게만 제공되는 청년 정책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언급할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자, 뭐 이거는 여러분 서울시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지방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역 지원 동기에 이제 정책 얘기를 심지어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정책 얘기 쓰지 말라는 게 아니야. 쓰는 게 좋은 거고. 그래도 공부를 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어정쩡하게 알면서 얘기하면 안 돼.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역 지원 동기에 활용할 정책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하셔야 돼요. 지역 지원 동기의 첫 번째 문단도 너무 인왕산부터 시작해서 그런 도시입니다. 까지가 너무 감정적이에요. 공무원은 그 도시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이 도시가 어떻게 더 잘 되게 할 것인가에 지역 지원 동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이 지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뭐 나에게 뜻깊고 이런 거는 사실 면접관들이 궁금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가 고향이고 뭐 거기가 얼마나 예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렇다고 뭐 고향 칭찬해준다고 그 지역 그 면접관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역 칭찬하고 막 이런 데나 뭐 아니면 지역 경관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시간이 흐르는 거야. 그래서 뭐 감점도 아니겠지만 뭐 득점도 아니고 그냥 막 시간을 파먹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서울이라서 할 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본인의 직렬과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자, 일단 제가 시흥시 사람이에요. 고향은 시흥시예요. 네, 시흥시 신천동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약간 이 시흥시에 대한 이해 부족이 느껴지는 게 위에 있는 시흥시에 대한 내용에서 네. 관광 가셨던 부분 네네. 말고 교통편이 불편해서 살기 힘들다는 이미지가 있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진짜 옛날 이미지거든. 아, 요즘에 어쨌든 지하철이 대하고 뭐고 다 들어와가지고 네네. 이제 더 이상 교통편이 나쁘지가 않아요. 강남 바로 가는 네. 관역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이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 시흥에. 네네. 그래서 시흥에 뭐 신천이나 대하나 은행이나 이런 데는 교통이 좋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옛날 시흥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검색을 통해서 알아본 거 아닌가 싶은 약간 네. 시흥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텐데 싶은 내용이라서 그래서 제 네. 생각에는 시흥의 특징을 제가 알려드리면 여기 시흥시 또 네. 있죠? 두 명인가 세 명인가 그래. 근데 시흥의 특징은 개발된 데는 너무 개발되고 개발 안 된 데는 너무 안 된다. 그래서 도시인 데는 되게 도시고 되게 농촌인 데는 되게 농촌이야. 그래서 물론 다 도시를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다 도시를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교통이 불편한 곳이 아직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철이 들어왔어도 교통이 아직 전철역 근처가 아닌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은 버스 노선이 되게 잘 돌아가야 되잖아. 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좀 있어요. 뭐 마을버스만 들어간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은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민원을 직접 넣어보셨던 경험이 나와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좋은 얘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넣어봤다가 감동받은 얘기지만 되게 불편러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네. 부모님이라고 해요. 네. 어머니가 네. 이사 오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네네. 버스 노선 불편 때문에 민원을 넣으셨다는데 바로 다음날 전화 온 거 옆에서 들었다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러면은 그 감동은 가져갈 때 불편러는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도 제가 몇 살 더 살았다고 낫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역 지원 동기에서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걸 보고 있고 그 발전에 참여하고 싶다는 건데 그러면 가장 많이 변화한 것 중에 예를 하나 들어봐 주세요.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가장 큰 변화가 뭐죠?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교통이 조금 좋아진 거. 그렇게 많은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장단점 부분으로 넘어가면요. 한 번 맡은 일은 밤을 새거나 저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내고야 만다. 여러분 이게요. 사회복지직에선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사회복지직렬은 모두 굉장히 중요시하냐면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대상자와 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을 돕겠다고 너무 감정이입을 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이상의 일을 해주려다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래서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필요 이상의 항상 노력을 하고 살아야겠지만 근데 원래 자기 직책 이상의 뭔가의 노력을 막 기울이겠다 이러는 게 사회복지직에서는 또 경계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막 일에 밤을 샌다. 그리고 막 자기의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러면 뭐 가난한 사람 있으면 내 사비 털어서 뭐 사주고 그럴 거야?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 알죠? 공무원이 누가 뭐 안 된 사람 있다고 제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돕겠습니다. 면접에서 하면 안 된 말이야. 그거 틀린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요런 발언은 또 빼야 되는 거죠. 나의 막 개인적인 시간을 뭐 집에 가서까지 일하겠다? 그리고 내 사비를 쓰겠다? 이런 말은 안 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처음 만나는 사람과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아까 말한 거랑 안 맞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에요. 아까 전에는 교우 관계가 원만해서 학급의 반장이나 이런 회장 같은 걸 맡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런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나댐 캐릭터라고 알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낯가림이 심했다라는 말이 이게 한 사람에 대한 진술이 맞나? 이게 한 사람한테 공존할 수 없는 얘기야. 그럼 둘 중 하나 거짓말이라고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쓴 거에서 본인을 한 사람으로 그려낼 수 있게끔 쓰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뒤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겁이 많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요 정도로 표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겁이 많다라는 표현은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남들은 하루에 5시간만 하면 되는 것도 다른 시간을 더 써서 준비를 한다. 근데 이러면 내가 똑같은 업무를 시켰을 때 초과 근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되거든요. 이거 좋아할까요? 면접관 입장에서 이게 좋은 얘기일까? 나 아닐 것 같은데. 그냥 공무원은 초과 근무에 대해서 초과 근무에 급여가 나가죠. 그쵸?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업무를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해낼 수 있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집에 가져가서 하겠습니다. 그거 원하지 않아. 그거 옳은 답변 아니에요. 남들보다 시간이 더 든다는 얘기는 여러분 되게 많이 썼어, 지금. 그 얘기 쓴 사람 되게 많아. 잘 꼼꼼해서 남들보다 느리다. 그래서 남들보다 시간을 더 투자한다. 그거 어떻게 방어할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남아서 야근하시겠네요? 그러면, 네, 저는 야근이 필요합니다. 이럴 거예요? 지금 되게 많아 해당자 10명 되잖아, 지금. 꼼꼼해서 시간 더 많이 들인다는 게 이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오래 걸리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선배들에게 뭐 여쭙겠다.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들을 관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사적 시간을 쓰겠습니다. 땡. 남아서 일하겠습니다. 땡.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지시하지 않은 것까지 한 거잖아요. 팀장님께서 나중에 엑셀 파일 확인하시고 난 후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다 그랬는데 이건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사실 공직에서는요. 지시하지 않은 매뉴얼과 다른 행동의 업무를 하는 게 별로 칭찬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사가 뭔가 사수가 지시를 했을 때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봤는데 그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좋겠는걸?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욕을 가지고 시키지 않은 부분까지 더 하거나 아니면 시키지 않은 버전으로 해놓으면 이게 상사 입장에서 뭐 기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업무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라든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우리가 보내야 되는 버전은 여기까지인데? 손을 더 건드렸어.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다시 풀어가지고 되게 베이직한 형태로 다시 바꿔서 보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묻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뭔가를 더 한 건 역량을 발휘했어도 과잉 의욕인 거예요. 과잉 의욕.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여쭤봤어야지. 여쭤보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봐. 아니면 아이디어를 내봐도 좋아. 라는 허락을 받고 했어야 돼요. 근데 팀장님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제출받고 좋아했다. 이거는 공무원의 조직에서의 업무 처리 방식에 맞지 않는 방식. 3번에 장점 있잖아요. 장점에 예의가 바른 편이다를 쓰셨는데 사실 예의가 바른 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뒤에도 나오는데 시간을 잘 지킵니다. 예의가 바릅니다. 이런 거 기본이에요, 여러분. 근데 기본에 대해서 자기 장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별 득이 없거니와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기본적인 인격의 소양 부분 말고 나를 특화할 수 있는 장점을 이왕이면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예의는 기본이니까 오히려 저는 이 내용에서 뭘 봤냐면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예의보다 관찰력을 부각시키세요.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 저는 관찰력이 좋다. 그래서 문제 상황 이전에 미리 캐치한다든가 아니면 문제 상황의 원인을 파악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불편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다 말하기 전에 뭐 이런 거를 부각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점. 일 처리 속도가 느리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일 처리 속도가 느리면 뭐 자기 시간을 더 써가지고 일하겠다 이런 거 좋은 얘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그 시간 지나서 일단 빨리 처리한 뒤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돌아와서 보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공무원은 제출이잖아요, 제출. 그러면 일 처리 속도가 늦어. 그러면 마감을 막 어기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감을 안 어기고 일단 제출해. 그 다음에 나중에 고쳐? 두 번 일하는 사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한번 다시 생각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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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나라고 생각해봐. 나 같은 사람 걸려봐. 그럼 항상 그럼 일을 두 번 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막 이럴 거예요. 그러면 막 이거 뭐 좀 산으로 가는데 이런 느낌 막 예감이 들겠지? 그럼 막 우물쭈물 막 이렇게. 민원인이 화를 냈을 때 사과를 해서 해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른 사과를 해서 해결을 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결론이 저는 이 같은 상황을 겪으며 일 처리를 할 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본인은 사과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했다는 게 되거든요. 자,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쓴 거예요. 네, 맞아요. 감정적으로 먼저 해소를 해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썼어요. 그럼 전 이거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민원인이 화가 난 이유가 있었어요. 맞죠? 여기 써 있어요. 느렸잖아요. 네, 맞아요. 평소보다 느린 이유가 뭐였어요? 다른 추가적인 업무 때문에요. 그러면 일이 갑자기 불어나서? 그 이전에 갑자기 왜 일이 불어났어요? 여기 있잖아. 갑자기 왜 일이 불어났죠? 제가 그 업무 처리 능력이 초반에 힘들어서요. 일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일을 잘 몰랐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으로 주어진 업무여서 책의 위치를 몰라서 그쵸? 그래서 이 일의 양을 감당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의 발단은 전문성 부족이지 사과를 먼저 한다가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하면 면접관은 여러분 저도 잡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면접관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에서 사과를 잽싸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문제는 그게 아닌데.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는 담당자들이 도서의 위치를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다음에는 그 업무의 보직을 맡기 전에 그 보직에 필요한 역량이 뭔지를 알아보고 그에 대해서 미리 업무를 숙지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오케이? 사과가 먼저가 아닙니다. 네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사회 경험 중 기억에 남는 거. 요거 위험하지. 이거는 초임 중단관리직 직원분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썼잖아요. 이게 약간 남의 험담인데, 무조건 남의 험담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약간 이분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듯한 뉘앙스를 취하세요. 그러니까 초임이야. 그래서 이분이 모를 수 있어. 그러다 보니 모두가 힘들어졌어. 근데 이거는 그분도 처음 오셨으니 그랬겠다. 라는 말을 해줘야지, 그냥 그 사람이 전문성이 없어서 우리가 다 힘들었다. 라고 쓰면 안 돼. 자, 그 다음. 그래서 역경 얘기하려다가 남들을 패대기 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좋지 않아요. 역경 극복 사례에서 인턴 경험을 얘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몇몇 동기들은 취업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이 되지 않아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초반에 그만두기도 했다. 하지만 저는 무의미한 경험은 보세요.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했다라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다른 동기들은 포기했지만 계속 상대적으로 나를 띄우는 느낌이 있어. 그러면 이게 누적되면 면접관들이 좋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남들은 포기했지만 나는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만 쓰세요. 이 면접의 흐름이 있어요. 면접의 흐름에서 이 얘기는 짧게 치고 넘어가야 되는 거다. 자세히 얘기해야 되는 거다. 느낌이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막 어떤 거를 길게 준비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마지막으로 뭐 짧게 이런 것만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확 줄여서 갑자기 얘기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도 말할 수 있고 길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서 항상 주제문과 뭐 구체화, 주제문과 구체화. 우리 비문학 때 배웠죠. 일반화, 구체화.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분할을 해놓고 짧게 말해야 될 땐 일반화 진술만 하고 그 다음에 자세히 말해야 될 땐 구체화 진술까지 하고 이렇게 두 버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쓴 거에다가 그 내가 짧게 말할 때 쓸 문장에만 형광펜 같은 걸 칠해봐봐요. 그러면 형광펜만 들어서 이야기를 해도 말이 돼야 돼.